상담자 윤리기초 네 번째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담자 연구, 그리고 교육, 출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내담자의 내용을 사례 발표를 하거나 전문가 팀이나 수련 감독자에게 공개하거나 상담 사례를 책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미성년자 대상과 학교 장면에서의 상담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담자가 미성년이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데요. 미성년자들도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생활은 완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의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미성년자인 내담자의 부모가 보호자로서 내담자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 상담 내용이 필요하다고 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비밀 보장을 보장해줘야 되는 책임과 부모나 보호자의 요구를 존중해줘야 되는 의무 사이에 커다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상담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상담 내용이 비밀 보장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리고 내담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제안하거나 그래도 요청을 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허락을 받는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자로서 갖고 있어야 될 윤리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각각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고 그리고 상담을 할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할 때 알려야 될 의무 그리고 지켜야 될 의무 이런 책임과 의무 이런 사이들의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그리고 책임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선순위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